네, 여러분, 어려운 법률 이야기 베테랑 변호사들이 풀어가는 법조 삼거리 코너입니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선정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왜냐면 지금 제가 눈에 다크서클이 좀 보이셔서 내가 누구랑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 네, 이렇게 다크서클을 끼면서까지 우리 뉴스 인사이더 법조 삼거리에 출연해서 여러분들 진짜 법조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너무 멋있습니다. 베테랑이나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너무나 어메이징한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 드디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구속이 됐던 이제 사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밝힌 구속영장의 구체적인 사유를 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김희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네.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증거인멸.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네. 지금 김건희 씨가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네.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저기 목걸이라든지 뭐 네. 이런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나서 사실관계가 추적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네. 모르스를 일관하면서 말을 계속 바꿔왔거든요. 네, 네. 이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아직 이제 특검이 수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진행돼야 되고 있고 많은 의혹들이 존재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말 맞추기, 증거인멸, 뭐 또 경우에 따라는 협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 뭐 그럴 가능성들. 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2 피해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 고려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속이 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되게 집중적으로 본 것 같은데 특검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 구속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 보도에 보면은 그 서희건설 회장님께서 네. 아마 그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네. 하면서 이제 그 목걸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밝힌 게 결정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 진술서 자체가.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건희 변호인단이 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네.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자신은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나는 그래도 전주에 불과하고 이건 다 어차피 다 공범들 다 집행유예로 나왔던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거 무료로 해주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뭐 보안 유지 그런 말은 관례적으로 하는 말이다. 뭘 그걸 무슨 비밀 그런 것도 몰랐다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목걸이 그것도 20년 전인가 홍콩 짝퉁 거리에서 예뻐서 어머 똑같네 라고 샀다. 저 순간 김건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김건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김건희는 똑같아서 샀어요. 더 이런 똑같네. 식으로. 더 네네. 똑같네. 김건희 말투는 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전 몰랐어요. 아, 노하우가 이렇게 있으시네.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짝퉁 거리에서 20년 전에 샀다, 모조품을 샀다, 똑같아서 예뻐서 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럴싸하다. 이거 그냥 뭐 다 넘어가겠는데? 네. 라고 했지만, 아니 20년 전에 브랜드도 모르고 샀는데 네. 어떻게 짝퉁이 똑같아서 샀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쵸. 브랜드를 몰랐는데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그리고 20년 전에 출시하지도 않은 제품이에요. 네, 네, 그쵸. 어디서 지금 텁니까? 네, 주얼리 예언자라는 지금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리 나오지도 않은 걸 예측하셔서.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첫 조사에 나선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에 좀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응한다는 입장을 네. 말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윤석열은 지금 누워서 안 일어나고 막 10명의 덤벼도 못 들고 나올 정도의 그렇게 덩치가 크다는데 네. 뭐 김건희 씨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덩치가 크지는 않으니까 네. 뭐 결국은 저기 출석은 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마 변호인들은 진술 거부를 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 김건희에게. 네, 예, 진술 거부를 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진술 거부 매우 어렵거든요. 아, 예. 왜 어렵습니까?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런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 힘듭니다. 듣고 있으면 막 하고 싶은 말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거든요. 아 하고 싶다. 예, 그게 뭐 주목받고 싶은 분이니까 그렇죠. 예, 특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진술거부가 제일 어려워요. 해보면 아하. 이게 진술거부를 제가 직접 해보셨어요? 진술거부 관련된 변호를 꽤 해봤죠. 아니, 본인이 해보셨어요? 아니, 제가 아니, 이제 저 피의자가 아닙니다. 변호인입니다. 네. 아니 형사 변호인이 피의자가 돼본 적은 저도 없어요. 피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방송도 그렇고요. 언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우리가 언제 항상 우리가 변호사라서 안전하다 이런 안주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부권을 사용하셨나요? 안 했죠. 다 얘기했어요. 속 시원하게 사이다로. 제가 그러니까 뉴스 인사이다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이다로 얘기했습니다. 네, 하시죠. 어쨌든 진술거부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이게 변호인이 변호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태도로 비춰볼 때 진술거부를 할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에서 사실은 요 전에 그럼 이제 신주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 나이브한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네. 이미 그 당시에 안 먹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진술 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뭐 이제 저기 응하는 이런 과정들도 김건희 고집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김건희가 현재 독방에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남부구치소 독방 이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이미지 볼까요? 뜨고 있나요? CG? 네. 윤석열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이렇게 지금 그림 보고 계신데요. 뭐 수용 보도도 발급받고 수의를 입는 등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받았다. 뭐 밥도 먹지 못했다. 여러 가지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보도가 좀 뜨고 있습니다. 선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독방이 사실은 그 좀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 저게요? 네, 독방 자체가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홍보실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옆에 사람 자체가 그냥 하나의 체온을 내뿜어내는 하나의 좀 뭐랄까 발열체로만 생각되지 네. 인격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것이 독방을 원하는 수용자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 독방을 원하는 수용자가 많고 특혜를 좀 줬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 근데 이제 뭐 전직 대통령 부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 특혜는 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럼 김건희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도 괜찮다고 지금 동의를 하시는 아니, 그런 건 겁니까? 아니고, 근데 정확하게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우리 뉴스토마토 구독자님들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부로 네. 매장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보통 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본인도 갔다 오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변호한 분이 이제 민주당 당 대표였던 네. 그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독방 이렇게 나오고 네. 어지간한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게 독방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정치적 같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네네네. 나온다. 네, 그렇지만 김건희 특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아니다. 입장 표명. 네, 전혀 동의하거나 아니다. 그러진 네, 않습니다. 손정은 변호사님 네. 동의 안 한답니다. 다만 오해하지 이제 마시고요. 홍보실에 있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지만 깜빵 내 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깜빵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김건희 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센 언니들 많잖아요. 센 언니들. 네, 센 언니들 많고 그래서 남부구치소에도 좀 센 언니들이 있을까요? 보통 청주 여자교도소 가겠죠. 청주. 네, 거기에 진짜 센 언니들이 많이 계시긴 네.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남부구치소 내에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재판도 가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되니까 독방을 주는 거는 그냥 특혜는 아니지만 뭐 보호 측면, 수용자 보호 측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김건희가 영장심치 심사에서 좀 문자를 좀 썼습니다. 화모 11홍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꽃도 권세도 떨어졌다.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근데 이 말 자체가 네. 다 아는 말 아닙니까? 네. 뭐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 네. 화무 11홍. 이 말 앞에는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렇게 사용되는 그쵸. 말입니다. 네. 뭐 건세가 오래가지 못한다 10년. 근데 뭐 김건희 같은 경우는 사실 건불 3년 해야 되겠죠. 건불 3년, 3년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화무 11홍 이 말을 이날 같은 날 김건희만 사용한 게 아니다.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우는 김예성 8월 12일에 KBS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같은 말을 사용해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둘이 그러면 짜고 친 거예요? 질문이 김예성에게 KBS에서
IMS 있잖아요. 모빌리티 IMS 설립과 투자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를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예성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인기도 없는 정부에 누가 뭐 소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무 11홍이란 말을 불문율 같은 말이에요. 절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하는 사람이 근처에 갈 것 같아요?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가요? 같은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불문율이라면서 그러니까 둘이 짠 거죠? 같은 말을 사용했다. 요거는 좀 포인트 아닌가요? 아니 그 이신점심이에요? 아니 둘이 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전략이에요? 일단 같은 말을 썼다는 거는 네. 저는 김예성 씨가 네. 이제 입국해서 네. 체포 당하면서 뭐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이 네. 김건희 씨에게 컨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받았다. 계속 뜬금없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툭툭 던집니다. 네. 김건희 씨는 몰랐다.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왔는데 뭐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전화가 갈 거다. 뭐 네. 조사를 받으라고 한단다. 뭐 이러면서 전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날. 그렇죠. 이거는 같은 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거는 게.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을 12일에 어쨌든 보도가 나갔지만 뭐 11일에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받는 날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는 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김건희 씨 측에서 이제 어떻게 김예성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조율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 네, 저는 피의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의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 네. 합리적 의심이 든다. 아유, 뭐 우리 뉴스토마토에 네. 이게 훌륭하신 다 내공이 있으신데 아유 피해자 되겠습니까? 전 어떻게 믿습니다. 같은 말을 씁니까? 화무시비롱.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텔레파시가 통했거나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이미 입을 맞췄겠죠. 근데 우리가 센세이션한 발언이 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 아무것도 이 아니죠. 화모시비론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좀 맥락이 비슷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반대로. 저도 반대로 봅니다. 네. 자기가 꽂혔다는 얘기잖아요. 붉은 꽃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꽃이었다. 예, 그러니까 화무신비롱 건불심년 원래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게 그 지금 김여성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 꽃이 이쁘다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권력의 정점이 있다는 뜻으로 사실은 쓰이는 수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처지를 화무신비롱에 빗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를 속내를 내비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내가 진짜 실세고 권력자였다라는 내비쳤다. 예, 자기가 그러니까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을 원래 이 말이 그렇죠. 권력의 정점이 있다가 밀려난 떨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하는 하는 말이거든요. 소리죠. 네. 근데 본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했다면은 뭐 기분 나빴겠지만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오히려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이게 말이다. 송대가 비친 것 같아요. 속내를 비쳤다. 네, 어떻게 정확히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꽃이라는 거는 피고 나서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이 스스로 제가 뭐 뉴스에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30대 외모를 가진 50대 여성분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김건희가요? 아니요, 본인은 아니고 이제 그 직원들이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아니 그 목걸이를 구매하러 갔을 예, 때 그래요. 그렇게 목걸이를 추천해 달라. 네. 어떤 예. 목걸이가 좋으시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50대 여성인데 30대 여성의 외모다, 외모가 네. 있다. 아니 저는 그게 손정은 변호사님이 김건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적을 굉장히 그게 뉴스에 놀라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미 뉴스에 나온 말. 네. 아니 놀라가지고 인용. 아니 본인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나 놀라가지고 저는 그런 타입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일단은 번 매장당한 기회가 네. 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꽃에도 비할 수 있고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아름답다. 네. 아마 그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꽃이고 아름다우신 분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무슨 말하고 있지 모르고 변호인단의 정확한 조력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구속 여부, 이 구속의 결정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나토 목걸이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특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네, 특검에 깜짝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목걸이를 김씨에게 사줬다라는 진술서 그리고 진품 이 두 개가 이제 특별 선물 세트로 다들 인식을 하죠. 구속영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마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특검은 이 자소서를 제출을 했죠, 재판부에. 이게 결정적인 좀 증거 아니면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네. 특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 가품 목걸이를 만들어서 어허. 이게 속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을 조작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네.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뭐 증거인멸이 가장 적극적 형태의 증거인멸을 사실은 시도한 것이고요. 네. 그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진술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홍콩 모조품이라고 발뺌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라고 이제 판사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거인멸 우려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핸드폰 분실, 핸드폰을 갖다가 투기한다든지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거 말고도 지금 하는 거는 방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즉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자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본인은 가품을 가지고서 그걸 반환했었고 자신은 가품을 착용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판사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나한테 왜 거짓말하지? 그래 검사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다 치자. 근데 왜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장 그 담당 판사님이 마지막에 목걸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뭐 목걸이 목걸이를 받았냐? 이렇게 받았냐라고 하니까 질문했죠. 그 김건희가 했던 말이 명언이었죠. 누구한테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판사님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사가 보인다라고 봐서 그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서희건설의 자소서도 있고 진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가 질문까지 했는데 수사기관은 아니고 재판부가 질문했는데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김건희 왜 그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계속 본인이 하소연을 하는 자리인 줄 알고 결혼 전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거론돼서 속상하다라고 하니까 네. 참다 못해 정재욱 부장판사가 네. 목걸이 받은 적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누구한테요? 그렇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요라고 물어봤는데도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니까 바로 딱 끊었습니다.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입 다물라.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신청 형성해서 결론 내린 거죠. 이미 그렇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사실은 제가라고 하면은 더 들어줄 여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뭐 아예 증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새로운 증거를 창출해서 현출하는 그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글쎄요. 저는 궁금한 게요. 변호인들도 요 모조품을 김건희 측에서 창출해서 거기다가 묻어둔 걸 알고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의 변호인이었다. 그럼 네. 뭐라고 자문했을 것 같아요? 이 실질심사에서 영장 실질심사. 저는 이미 실질심사에서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써놨던 게 있잖아요. 영장 네. 실질심사에 가서 변호인들이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다 의견서를 다 작성을 해놨는데 네. 그 목걸이를 어떻게 샀고 어떻게 내가 그 목에 걸었고 그리고 그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버리려고 했던 것을 오빠한테 줬고 오빠 나왔습니다. 오빠가 또 장모님 댁에 갖다 두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미 다 구구절절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진품 목걸이 현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변호인이 뭐 할 말이 있을까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건희가 끝까지 부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 나왔다고 보는데 만약에 두 분이 김건희의 변호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변호가 안 되죠. 변호가 아니라 일단은 이게 뭐 제가 진짜 변호인이라면 네. 이제 저는 뭐 사람 이제 변호인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이걸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죠. 근데 부인하지 말고 인정한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김건희 맡을 일은 없겠지만 김건희를 맡았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부터 했을 것 같아요. 이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
홍콩에서 산 짝퉁을 걸고 나토를 갔다는 말이 영부인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희건설에 물론 뭐 이 회장이 냈다는 진술서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이거 안 냈어도 법원이 뭔 소리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거기 갈 때 무슨 뭐 유명한 명품 목걸이를 걸고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걸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짝퉁 목걸이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를 영부인이 걸고 갔다는 게 이게 뭐 지식재산권 위반 뭐 사실은 그 자체가 법적 위반인데다가 국제적 망신인데 네, 국가 망신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이게 의전하는 데서 뭘 한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았어? 이게 지금 외교적인 결례인데 사실은 그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법원이 안 믿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김건희가 하면서 이게 정말이니까 믿어주세요 이렇게 변호해 주세요 하면 제가 사임했을 것 같아요. 아, 사임했다. 그럼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법정에서 해야 하니까. 되는데. 네, 어떻게 선 변호사님은 일단 저기 방금 말씀에 네. 한 가지 저도 덧붙이자면은 네. 그 미셸 오바마 부인 있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우리 돈으로 뭐 그런 옷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서도 이런 정상회의도 갔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명품이면은 그런 목걸이 같은 거 필요 없죠. 아, 김건희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뭐 이 정도로 해야지 저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변호인단이다 하면은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속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변호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안 가서 유죄 받고서 이제 그 뭐 빵에 들어가는 거는 피할 수 없겠다고 뭐 하더라도 구속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나서 말씀처럼 사실관계 파악하고 나서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부인할 건 부인해야 됩니다. 특히나 부인할 수 없는 것 방금처럼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안 가서 네. 다투겠다라고 하는 거. 다투겠다. 그러니까 판사님도 이 구속에서 실제로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누구든지.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중범죄자에도 불구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것 꽤 있습니다. 그 정도 전략을 했어야 싶은데 워낙 사람이 명품이 아니다 보니까 변호인단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네, 하여튼 세 분 김건희 변호인은 아마 절대 안 하셨을 것 같은 확신이 좀 드네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순방 김건희 인척 그 집에서 순방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잖아요. 근데 증거 인멸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신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봉관 회장이 어쨌든 자신이 이제 뭐 목걸이뿐만 아니라 네. 이 반클리프 앞에 이 그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거를 선물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만 준 게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자수서까지 내면서 네. 실물도 곧바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표현에 의하면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 시기가 특정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뒤에 받지 않았을까 최근에 돌려받지 않았을까 할 정도예요. 이거를 굳이 뭐 다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미 모조품을 또 오빠네 장모 집에 심어놨는데 이 실물을 뭐 언제 돌려줬을까요? 저는 이 돌려준 것 자체가 최근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서희건설에서는 심지어 지금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대선 기간에 이 선거 사무실도 뭐 제공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막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빨리빨리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최대한 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또 피의자의 마음이 아닐까. 네, 그렇죠. 서희건설 회장도 피의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명목으로서 그거를 김건희한테 직접 건넸다. 이게 법적으로 보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건 뇌물일 거고요. 이게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와이프가 걸고 있는데 뭐 전혀 몰랐다? 어디서 났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그건 뭐 봐야 되겠지만 뇌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정치자금법보다는 만약에 뇌물이 아니면 그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처럼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다른 이제 추가 법들도 해당될 수 네, 있다라고 이게 다, 예, 말씀하셨죠. 다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무거운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예, 선 변호사, 네, 말씀하세요. 뭐 어떤 죄로 의율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랑 회사, 사업 그게 중요하죠. 사업. 지금 네. 김건희 그러니까 일단 아까 뭐 또 표현 그대로 건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인데 꽃은 적고 권력은 없는데 지금 굳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사장도 한번 구속됐고요. 부사장도 이번에 구속된 마당에 본인 사업이 더 이상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적용했고 그래서 갑자기 네, 돌연 자수한 걸로 봐야 될까요? 본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지켜야죠. 왜냐하면은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위가 큰 사위가 지금 그 또 영전하셨잖아요, 그죠? 네, 한덕수 네.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영전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연루된 것도 많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딸들은 옆에서 칭얼대고 지킬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연 자수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김건희의 모르쇠 전략이 독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속됐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모르쇠로만 있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아, 그 뭐가 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적절히 작출한 거죠. 아, 아예 모른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좀 더 수사를 해봐라라든지 나중에 본안에서 판단해라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다면은 좀 더 깔끔하게 그냥 버리든지 한강물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런 건 증거 아닌데. 인멸의 방법을 지금 전 국민적으로 아니, 그냥- 알려주시는데 지금 되게 위험한 변호사네. 아니, 그런 건 큰일 아닌데. 났네. 아니, 그런데 되게 좀 꺼벙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 표현이 그런데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예, 갑니다. 좀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오빠 집에 맡기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게 보기에는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제가 이제 피해자나 피고인들께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저 변호사도 좀 만만해 보이겠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를 갖다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는 내가 하면은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누구한테요라는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걸 가장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하면 명태균과 연관시켜서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일제히 공천 받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때 지금 뭐 일제히 공천을 받지 않았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천 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었으면 애초에 이런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 지금 의혹이나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한 의혹들이 밝혀졌고 핵심 인물들이 지금 또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한번 뭐 내 측근이 뭐 제대로 전부 다 된 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로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봐서는 이게 법률가로서 할 수 없는 생각이라 네, 그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지금 계속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때? 아니 본인이 네. 밀었던 김상민 전 검사 국정원 법률 고문이죠. 네.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못 받았다. 이현모 비서관도 뭐 강남에 하려고 했다가 용인으로 밀려났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영선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잘 될 거예요. 당선인 밀라고 했어요. 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잘 될 거예요. 네. 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랑 직접 통한 육성이 네, 나왔습니다. 녹취가 나왔죠. 뭡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형법 제재 강의하면서 저기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실행에 착수를 했잖아요. 실행에 착수를 했다. 예, 실행에 네. 착수라는 표현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행 착수를 했으면 그다음에 결과가 안 나왔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최소한. 네, 최소한 예, 그다음에 처벌된다. 아까처럼 뭐 김영선 말씀하셨지만은 그 같은 경우라면 기소까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말을 해서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최소한 미수범이든 실행 착수를 했으면 처벌 받는데도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계속 부인만 하고 이제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건희 특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이제 특검의 칼끝은 김건희, 윤석열에 이어서 국민의힘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바로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당원 자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압수수색에 대한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 다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네. 실제로 뭐 2023년 전당대회 때 당대표 윤심이 어디냐 우리 통일교 가입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자에 대해서 권성동 믿는 거냐 우리 지금 가입했는데 그럼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다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뭐 하고 다닙니까? 권성동 의원은 심지어 복면 골프 통일교 측과 네. 쳤다 이런 지금 사진까지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홀리베이비로 유명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이거에 대해서 정황 증거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이지만 전당대회 당대표 뭐 사실 큰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낮죠. 16%까지 떨어졌죠. 16%뭐 정도인데 밝힐 건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밝힐 건 밝혀야지 국민의힘이 망할 힘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계기가 그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 씨 2023년에 국민의힘 선거 당대표 선거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했다 그런 의혹 때문에 이거를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뭐 자판기다, 뭐 이렇게 넣으면 90% 이상 뭐 발부된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당연히 전제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통일교 말씀하시면은 거기 이제 당원 명부라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압수수색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제출하고 본인들의 아까 저기 서희건설처럼 뭐 자수서를 작성하든 뭘 해서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다 밝히면 됩니다. 근데 안 하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전격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때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뭐 홀리베이비, 뭐 많은 통일교의 그런 커넥션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데 통일교 관련 골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실 뉴스까지 난 건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얼굴은 가리고 나오긴 했는데 네. 거기서 이 상황에서 하면 주목을 받을 텐데 일종의 무슨 과시를 하려고 한 건지 나는 멀쩡하다. 사실은 뭐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분이 잘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또 저기 사실은 국민의힘 지금 선거 중이니까 네. 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문제 없으니 나를 쉽게 보지 말라는 뜻으로 한 건지 사실은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과 관련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뭐 지금 압수까지 이어지고 계속 이게 지금 연일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 하필이면 지금 이때 통일과 그 골프장에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과시 목적 아니면 사실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시 목적이라는 게 바로 사실은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본다. 우습게 본다는 표현을 갖다가 예전에 유행했던 말로 치면 개돼지로 보는 거죠. 아, 국민의 개돼지로 봐서 이런 걸 하는 거다. 지금 저기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내가 골프를 치든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네,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통일교 관련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통일교에서도 그 자신들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충분히 지금까지 부여했기 때문에 권성동도 거절할 수 없는 골프 회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골프 회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우리가 아까 김건희 관련 얘기를 좀 짧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그 김건희 시계. 네, 시계 문제 좀 얘기 네. 좀 해주시죠. 네, 서모 씨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가 그렇죠.
본인이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라는 그 바슈론 콘스탄틴, 뭐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 시계를 건넸다라고 하는데 네. 이 시계를 받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본인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를 차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계 예쁘네요. 나도 좀 필요한데. 빙의하신 거. 네, 아 시계가 예쁘다. 근데 본인도 김건희 씨가 네. 명품을 잘 모르는데 이제 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척 한 게 아닐까? 이 본인이 차고 있었던 거는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예요. 이거는 이제 가죽끈으로 된 게 여성용으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유명한 그리고 브랜드인 이부진 거죠? 씨도 이렇게 파텍 필립 시계 차고 있는 굉장히 그냥 아, 이부진 씨도 차는 네네 겁니까? 깔끔한 이미지로 그냥 되게 보기에는 딱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시계인데 네. 이게 뭐 억 단위니까 이제 그거를 눈독을 들이면서 시계 예쁘네요. 나도 필요한데 한 건데 세상에 이분이 보기에 이 파텍 필립 이거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거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 없을까 찾다가 바쉐론 콘스탄틴 요 시계를 본인이 이제 직접 요런 거를 좀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시계가 원가가 한 5,400만 원인데 네.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네. 3,500만 원까지 맞춰줄 수가 있겠다라고 네, 했는데 시계 값은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500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명태균 씨도 5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뭔 일만 해도 500만 원인가 봐요. 네, 단위가 네. 그냥 뭔 일, 심부름 값인가? 아, 심부름. 저기 시계 값은 아니고 저기 심부름 값 왔다 갔다 심부름 값인가? 약간 정액제로 뭐가 금액이 정해져 500만 있나 봐. 원. 이 정도 되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500만 원. 같아요. 왔다 갔다 네. 심부름 값. 네. 그래서 500만 원을 받고 네.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래도 이제 로봇계 사업 관련해서는 수의 계획을 땄다고 하는데 네. 그 후에 자기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파텍 필립이 아닌 걸 보고 아, 삐지지 않았을까. 실망해서 그런 거다. 사실은 콘스탄틴 그 시계 결국은 네. 찬 모습 안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시계 그 박스만 네. 발견됐지 시계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정품이니까요. 아. 정품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갈 네, 어디로 그러니까요. 갈까요? 그러니까 그 시계 케이스는 발견이 됐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파텍 필름에 눈독을 들였는데 네. 왜 다른 제품을 갖고 와? 아, 내가 만만해요. 내가 만만해요. 천 변호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김 네. 변호사님. 저도 뭐 지금 받으십시오. 거의 뭐 만담이라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능력자예요. 네. 사실은 그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그 시계를 갖다가 전자시계 찾잖아요. 카시오 전자시계였나? 뭐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과 또 맥락이 비슷한데 사람이 명품이면은 파텍 필름이든 바쉐린 콘센탄틴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김건희가 명품이 아니라서 생긴 일이다. 뭐 짝퉁이잖아요. 김건희가 짝퉁이니까 짝퉁. 예, 그래서 본인도 가짜 찼다고 그랬고. 아, 예,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어떤 명품을 차든 아니면 그거에다가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게 좀 저로서는 도저히 그 진실된 사람은 아니고 뭐 좀 더 센 편을 치면은 명품은 절대 아니고 네. 짝퉁 정도의 사람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5천만 원대 시계를 건넸잖아요. 네. 그 홍보 업무를 담당하라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으면 네. 그건 뭐 자리를 대가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매간 매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으면 뭐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럼 네. 아니면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을 한 거니까 네. 뭐 관련해서 뭐 번서법 위반이나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뇌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뇌물로 왜냐하면 뭐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결정하는 게 네,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실로부터 사업도 싸고 도움을 받았다는 걸 봐서는 네. 뇌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저렴해요. 이게 너무 저렴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좀 저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네. 파텍 필립하고 바시론 콘스탄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저도 이거 뭐 시계를 저도 지금 이거 선물 받은 거 하나 끼는데 저도 애플워치 쓰기 전까지 시계를 진짜 거의 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네. 제가 근데 이게 그 제가 뭐 정확히 하는 거 아니면 제가 알기로 파텍 필립이
그 일반 그 시계 브랜드 중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고 아하. 그 바로 아래급으로 제가 알고 발쉐론 콘스탄틴이나 이런 뭐 더블 IWC인가 뭐 이런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이걸 찍은 거는 이게 이뻐서가 아니라 파티 필름 내놔라는 얘기.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트필름 내놔라. 그렇죠. 그거 마음에 든다. 그거 마음에 든다. 그걸 안 내놨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자기가 보기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니 다 엄청나게 비싼 거고 뭐든지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겠지만 파텍 필립하고 딱 찍었다는 거 맞아요. 보면서 이게 저는 그런 브랜드의 이런 거를 약간 좀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걸 노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걸 딱 찍어서 안 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줬다는 이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개긴 거죠. 버틴 거죠. 아 이거 개겼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저렴하다는 얘기 때문에 한 게 그런 그 밑에서 그랬을 게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 영부인과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너무 심하죠. 예,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부끄럽죠. 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모르는 척, 어리숙한 척, 나도 이제 그런 것 좀 배워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그 제품을 안 주네. 네, 그 제품을 안 줘. 주네. 파텍 필립을 안 줘. 예, 김건희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콩가루로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뇌물죄 그 말씀하신 게 네. 문제는 또 윤석열이 지난번에 그 박근혜 수사할 때, 박근혜 수사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그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뭐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네네. 본인이 만든 또 이론이거든요. 네. 네. 뭐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는 네. 공무원 신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알선 적용될 수재죄 수 적용 있다.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법률 이슈 베테랑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조 상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